안녕하세요. 캐릭터 리뷰 채널 리플입니다. 오늘 소개 캐릭터는 버둑의 첫째 아들이자 50의 형으로 등장한 냉정한 사이어인 라데츠입니다. 라데츠는 사이어인 편 서막을 올린 캐릭터이자 피콜로에 이어 본격적으로 드래곤볼의 장르를 배틀물로 전환시킨 캐릭터이기도 하죠. 그럼 오늘의 캐릭터 라데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데츠의 이름의 유래부터 살펴보면 무의 종류 중 하나인 레디시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누가 봐도 장신으로 보이는 라데츠의 키는 약 198cm로 베지터와 손오공에 비해서 큰 키를 가지고 있죠. 참고로 사이어인 중에서 가장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브로리로 초사이어인 변신전 기준이라면 피콜로와 비슷한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라데츠의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라데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라데츠가 지구에 온 이유는 끈끈한 형제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베지터의 수하로 네퍼와 함께 여러 행성을 침략하던 와중에 부족한 인력 수급을 위해 지구로 보내진 자신의 동생 오공을 데려오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오공을 포함한 독자들은 오공을 드래곤볼의 다양한 지구인종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공은 지구인이 아닌 라데츠와 마찬가지로 사이어인이었음을 알게 된과 동시에 카카로트라는 본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죠. 그렇다면 이 당시 라데츠의 전투력은 어땠을까요? 드래곤볼 2부를 시작하는 에피소드였던 탓인지 이 시기에 라데츠의 전투력은 무려 약 1500으로 손오공과 피콜로의 전투력을 합친 것보다 높게 등장합니다. 라데츠 등장 전 기준으로 드래곤볼 세계관 최강자의 서열을 다툰 손오공과 피콜로의 전투력은 약 400 전후였으니 그야말로 압도적인 악당의 등장이었죠. 그 때문인지 서로 적대적이었던 오공과 피콜로가 손을 잡고 결국 오공의 희생과 피콜로의 마광살포로 간신히 쓰러뜨린 악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등장한 만년유망주 오반의 활약도 있었죠. 사실 사이어인 편 첫 빌런으로 그 등장은 무시무시했지만 그 이후 라데츠의 존재감은 슬프게도 야무치와 필적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은 라데츠의 다양하지만 별 볼 일 없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세터데이 크러쉬입니다. 오른손을 공중에 들고 분홍색의 기공포를 날리는 기술이죠. 두 번째 기술은 샤이닝 프라이데이입니다. 이 기술은 마치 사스케와 카카시가 사용하는 치도리를 연상시키는 기술로 전기 모양의 형상을 손에 두른 후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술은 더블 선데이입니다. 세터데이 크러쉬와 다르게 양손을 공중에 들고 어느정도 기를 모은 후 두 개의 에너지파를 날리는 기술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기술은 베지터의 파이널 플래시급의 연출을 보여준 기술이기도 하죠. 정리해보면 라데츠의 기술은 다른 여타 사이어인의 기술에 비해 나름 색이 이쁘다는 점과 기술의 명칭에 무조건 요일이 들어간다는 개똥같은 네이밍 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라데츠의 여러가지 여담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데츠의 전투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초기 사이어인 편에 등장한 라데츠는 손오공과 피콜로를 동시에 압도하는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초기에 강력했던 이미지는 이후 등장하는 제베맨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무려 일회용 전투생물에 가까운 제베맨의 전투력이 약 1200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 전투력 수치로만 본다면 제베맨 2마리면 라데츠의 전투력을 압도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사실 라데츠의 거대 원숭이화를 제외한다면 제베맨 쪽이 행성 침략에는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인지 라데츠가 죽은 후 베지터에게 네퍼가 라데츠를 살려낼 생각이냐고 묻는 말에 그런 약한 녀석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베지터의 반응이 수긍이 가네요. 두 번째는 라데츠의 헤어스타일이 재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라데츠의 헤어스타일은 초사이어인 3와 비슷하죠. 라데츠의 머리에 금발의 색과 약간의 디테일을 넣어주면 초사이어인 3가 완성됩니다. 이 부분은 해외 드래곤볼 팬층 사이에서 화두가 되는 것 중 하나인데 아무래도 야무치와 소노반의 헤어스타일도 겹치는 부분이 많기에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라데츠의 사이어인 등급이 하급, 중급, 상급,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등급 분류입니다. 라데츠의 전투력에 대한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라데츠의 전투력은 약 1500으로 사이어인 계통에서 과거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급 전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베지터와 함께 다니는 네퍼의 전투력이 약 4000 이상이기에 진짜 엘리트 출신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인류 전사라는 허언을 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언이 현실화가 된 것은 토리야마 아키라 덕분인데 2017년 새로운 설정을 추가하면서 베지터와 네퍼 그리고 라데츠 모두 잠재력이 높은 사이어인의 상급 전사로 분류하였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50은 왜 라데츠와 버독은 살려주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문이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 프리저 같은 경우 필요에 의해 살려준 후 이제 크게 악감정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내용이 전개되어 가니 말이죠. 이렇게 보면 라데츠는 동생에게 죽은 후 잊혀지다 못해 버림받은 비운의 캐릭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라데츠 하면 떠오르는 엑스트라 캐릭터 농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데츠의 명대사로 戦闘力たったの5か5耳 을 뽑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드래곤볼의 명대사라기보다 여러가지 패러디가 유행해서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라데츠 하면 떠오르는 엑스트라 캐릭터 농부가 나름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으로 스카우터의 사용 대상이었으며 전투력 수치에 대한 개념을 보여준 캐릭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농부와 라데츠의 대결에 대한 패러디 영상도 올라오곤 합니다. 오늘은 버독의 첫째 아들이자 502 형으로 등장한 냉정한 사이어인 라데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버독의 아들 502이 엄청난 잠재력으로 성장한 것을 보면 라데츠도 베지터만큼이나 든든한 조력자로 성장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캐릭터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뷰플레이 리플이었습니다.